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네, 송기령 부사장 마인드 마이너. 그러니까 마이너가 사람의 마음을 캔다는 겁니다. 네, 이 마음 그렇죠. 안에 뭐가 그렇죠. 있는지 자꾸 네, 이렇게 뭔가 네. 깨고 싶은 뭐 네. 그런 건데 사실 여기 3프로에서 보시고 나서 다른 방송국에서 혹은 여러 매체들에서 이분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빅데이터, 데이터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해야 하지? 뭘 봐야 하지?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실 거예요. 뭐 미국 시장 좋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어떤 ETF 사야지 이런 정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저희가 엑기스로 준비한 너무 약간 장사꾼 같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공지사항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프로TV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했습니까? 보통 강의가 이제 3개월 정도만 볼 수 있는데 6개월까지 연장을 6개월까지 이번에는 연장. 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저희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잘 됐네요. 방학 때 저희 아들도 보게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봤는데 여러분들 꼭 더 많이 보시라고 꼭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기간도 연장해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3프로TV의 다이어리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제가 지난 작년에 네. 제가 거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마지막 그분인가? 우리 네. 장우석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3프로TV 많은 크루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글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여러 이렇게 스케줄까지 쫙 돼 있는 네. 어디에도 만날 수 없는 만날 또 수 없는. 질도 좋은 그 다이어리를요. 11월 28일까지 지금 이제 할인 기간이잖아요. 이 안에 수강하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되게 질이 좋아요. 네. 일반 다이어리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11월 28일 지금 할인 기간이잖아요. 지금 하실 분들은 네. 혹시 지금 만나보세요. 지금 다음에 혹시 뭐 5개월 무이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지금 전화 주세요. 띠링띠링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강의니까 네, 여러분들 좋은 많이 강의니까 보시면 들으시라고 좋을 것 여러 같습니다. 가지 네. 혜택까지 더불어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네.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신지 항상 보잖아요. 네네. 16,000분이 넘게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세요. 걱정하신 점점. 거죠. 왜냐하면 테이퍼링 뭐 FOMC 열리면 또 주가 크게 새벽에 떨어지지가 않은 어. 걸 지금 막 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마 보신 것 근데 같습니다. 걱정을 사실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워낙에 좋아서 시장이 또 예, 한마디로 네. 어라죠, 어라. 어라? 뭐 이런 건데요. 또 사상초 효과를 갖습니다. 네. S&P 500은 62번째,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은 41번째 사상초 효과를 갖습니다. 저 표현은 그렇지만 진짜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의 우려와 예상 그리고 경고 이거랑은 약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불안. 또 오늘도 막 생방송 보신 분들 많은 계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속했는 회사에서 또 생방송을 동시통역을 했어요. 오늘 2시 반에. 직접요? 예, 또 하죠. 그럼 뭐 방송국이니까. 새벽 2시 반에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걸 다 겪어서 올라갔더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스테이트 스트레스라는 것은 S&P 운용회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당초 생각보다는 압박이 커졌다는 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전히 크게 보면 일시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케이퍼링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까지 해서 한 8개월 거쳐 끝나고 그럼 이제 블랙락에서도 내년 9월에 금리 인상 얘기 특정해서 전망하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이거죠.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이렇다고 해서 금리랑 바로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내년에 한 번 올리면 어떻습니까? 2번 올리면 여전히 저금리인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건 크릭에서는 조금 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압박은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기 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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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
아니면 전월 대비인데 그렇습니다. 전년은 최소한 아시다시피 기저효과가 있죠. 락다운 시기에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 기저효과 이제 완만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이 되면 한번 리오프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저께 해상 운임을 얘기했지만 좀 더 떨어지는 거 보고는 또 잠시 후에 다른 노력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려할 것은 별로 없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는 최소한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너무 안 좋은 거 얘기하면 그냥 한쪽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것 같죠. 지금 끝장날 것 같죠. 그럼 끝장날 것 같은 우려는 몇 년째 해온지 아십니까? 다우는 130년째 했고 있고요. S&P 500은 90년째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온 거예요. 나스닥도 50년째 들어왔고.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좋다고 너무 떠들지 말고 무섭다고 답변 말지 말고 좀 중심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 앞에 하셨을 테니까 어려웠고 그 중요한 얘기 저는 약간 곁다리 같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ADP 민간 일자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57만 건이 나왔는데 5개월 만에 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39만 건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월 초에는 고용 보고서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 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해상 운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상 운임은 전부 아니죠. 뭐 이게 전부의 일지는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징후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이게 100%는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서플라이 체인에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디젤차 타시면 당혹스럽잖아요 지금. 요소수 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났어요. 지금 조금만 더 이어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운송망 걱정되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상 운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어려우면 기업들은 뭘 하겠냐는 거죠. 지난 분기는요. 지난 분기 S&P 500의 실적 발표 때 보면 많은 분들은 보통 분들은 숫자를 보지만 저나 본부장님, 부사장님 같이 오랬던 분들은 그 뭐 내막이 또 딴 거로 보거든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450여 개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뭘 하죠? 지금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있으니 그럼 공급망 이슈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KPX 투자죠. 설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장도 베트남에 있건 인도네시아에 있건 중국에 있던 거 뭐 인도에 있던 거를 미국으로 갖고 오거나 옮긴다.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선진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야, 한국은 안전하니까 한국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숫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숫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이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마켓워치 기사인데 캡처 뜰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이거 원문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원문도 있죠.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숫자가 왼쪽 거랑 오른쪽 거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최근 2년 동안의 설비 투자 증가율입니다. KPX 투자 증가율이고요. 왼쪽은 금년입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요. 15%가 늘어났지만 솔직히 아마존이 답니다. 아마존을 빼면 3%밖에 작년에 안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할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는 20% 이상의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뭘 늘리느냐? 임의 소비재도 늘리고요. 재료비가 컨슈머 디스크리셔니까 임의 소비재 늘리고 에너지 당연히 늘리겠지만 IT 여전히 많이 늘리죠. 부동산은 별로 늘릴 게 없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투자가 많이 늘어나가 있으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 다음까지 얘기를 하면 뭔가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좀 투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보면 로봇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겠지만 어떤 걸 투자하느냐. 사람을 많이 쓰는 것보다 공장 자동화나 로봇,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다들 테슬라 좋아하는 거 테슬라가 완벽하게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걸 테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관련된 것도 있겠죠. 뭔가 주식 있고 섹터로 보면 산업재거든요. ETF로 보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나중 얘기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지역별로 늘리겠고요. 그러다 보면 소재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갖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뭘 해석하냐면 이제 보통 분들은 야 저 주식 뭐 사야 되냐면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부품 업체가 좋아집니다. 중소기업들. 그래서 러셀 2000을 얘기하는 사람이 저런 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되겠고요. 당연히 공장 관련된 걸 많이 갖고 리츠도 활발해질 수 있겠죠. 문 닫았던 공장을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을 여전히 좋다라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왜 제가 자꾸 이런 약간 어려운 얘기, 뜬금없는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저희 새벽에 다들 두 분 더 고생하시지만 하는 얘기가 한국 주식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설명드리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 약간 결이 다른데 그거를 이해하는 분과 그냥 주가만 보는 바람은 제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들에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걸 좀 정리한 거를 제가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 한국어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궁금한 이슈가 있고 그러면 글로벌 최소 법인세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지금. 리쇼어링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쓰거든요. 미국으로 다시 예, 귀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자동화라는 거예요. 자동.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봇 쓰고 인공지능 더 활용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미국 내 복귀, 소재 섹터로 보면 산업재 소재, 중소형주. 전 사실 그 설비 투자하고 공장 다시 뭐 미국으로 짓고 선진국으로 짓고 했을 때 네. 그 인건비가 워낙에 선진국은 네네.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높으니까 그럼 비용 증가 발생 그런 부분도 걱정되겠다 했는데 바로 자동화로 다 마무리하네요. 아, 정확히 역시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안 하시면 보통 앵커는 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부사장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생각하니까 네, 이거 그렇습니다. 비용 느는 거 아니야 그죠? 하는데 자동화로 근데 그냥 그거는 끝나버리네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뿐이고 네. 보통의 그냥 기자들이 하는 거죠. 보통의 주식 전문하신 분, 야, 큰일 났다 얘기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경영이라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앞서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상당히 S&P 500 기업들의 통계지만 진짜 대단한 기업들, 경영인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보면 이것도 말씀 안 하면 또 부사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하셨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네네. 장비대가 갖고 계신 분 다들 네. 축하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AMD도 오르더라. AMD는 올해 엄청 같이 올랐다. 라는 그쵸. 거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테슬라는 싫어하시는 분은 여전히 많고 기다리겠다는 분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만 갖고 계신 분이나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를 한번 그다음 거로 두 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댄 아이브스입니다. 네. 댄 아이브스 이게 어제 올라왔거든요. 야후 파이낸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캡처 뜨시고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오면서 확인했더니 유튜브에도 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감이 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하면 미리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테슬라 빠입니다. 쉽게 하면. 뭐 아이폰도 애플도 저거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분이에요. 기술 담당 이사인데요. 이분의 얘기 그대로 직역하면 테슬라를 $100에 싫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1,000도 마찬가지고 $5,500에도 똑같은 소리 할 거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추심을 유지하는 거랑 같네요. 네. 반대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아담 조나스죠. 아담 조나스. 머건 스탠리 작년에 반성문 쓰고 지금 가장 불리시한 사람이 된 사람이요. 이분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현재 2%지만 2025년에 10% 됐고 2030년에 30% 그건 오타입니다. 30%까지 간다는 얘기가 네. 되겠고요. 오타입니다. 39가 아니라. 39가 아니고 30%. 그래서 네. 저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카피 뜨면 낭패 봅니다. 저희 이제 한계죠. 네, 네. 오타가 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번에 기가 팩토리를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슈퍼차저들을. 그것도 자신감이죠. 그걸 누가 또 쓰겠느냐. 벤츠나 BMW가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 이미 오픈해놨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들 이게 자신감이라는 얘기죠. 네. 다음 이제 진 크레이머인데요. 진 크레이머도 어저께 또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한 거죠. 테슬라를 파는 것은 그냥 미스테이크다. 실수다. 그래서 어저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냥 사라. 네. 예, 그리고 딴 거 사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관련주들 많이 있죠. 중국도 있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전기차 중국에서 살 만한 주식 5개, 10개 뭐 금방 나옵니다. 그거 검색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얘기는 좋아하면 테슬라 그냥 사라. 뭐 딴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장님? 제가 어제 봤는데요. 이 진 크레이머가 딱 찍었어요 종목을. 네네. 그런 테슬라 비스무리한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하면서 퀀텀 스케이프, 차지 포인트 같은 거 사면 돈 잃을 걸 이런 내용 그 뉘앙스로. 비판하십니까? 그 아니, 회사들? 저 그대로 제가 네. 제 생각 1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네, 진 그대로 크레이머가.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핵심 주식을 사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랑 약간 비슷하죠. 네. 예. 이게 많이 올라서 다른 조금 덜 오르는 거를 사는 그런 뭔가 수익률을 위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 사라. 제가 주식 그 업계에 있으면서 했던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주식을 가장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뭐 영국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주를 안 사시면 돼요. 뭐 수혜주. 뭐뭐 관련주보다는 바로 그 주식을 사세요. 네. 딴 거 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런 기업이 올라가잖아요. 다 아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네. 나이키. 그런 게 오늘 올라갔나요?
오늘 그럼요. 거의 다 사상 사상 최고가 최고치.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동차는 근데 테슬라지만 이거 어쩜 좋습니까? 포드요. 포드도 포드 또 3%가 또 올라갔는데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올랐다 이건 애들이나 하는 얘기고 솔직히 그게 아니라 제가 포드를 말씀드린 얘기가 10월에 자동차 판매가 9월 대비 12%가 늘어났어요. 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늘어났냐는 거죠. 갑자기 수요가 더 늘어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수요는 있었어요. 근데 얘네 거는 멘트를 보면 반도체 칩 부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를 썼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소비와 관련된 걸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포드 얼마 전에 저희가 $20 목표 주가 얘기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뭐 $18, $19 가까이 가고 있네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는데 하도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네, 있고요. 저는 들었어요. 네. 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171페이지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록스 넘어가겠고요.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 네.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혹시 뭐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죠? 제가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사용자 수를 보여드렸죠. 네. 감도 없으시죠? 하여튼 꾸준히 늘어나는 겁니다. 얼추 보면 1억입니다. 1억 550 이 정도 나옵니다. 숫자가요. 2020년. 1억 550. 네, 올해는 1억 클라우드 1000이 된 서비스 것일 것 쓰는 같은데요. 사람? 뭐죠? 이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저께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8만 원. 현대카드에서 자동 납부 승인 이땡님 코스트코 연회비 8만 원 찍혔다고. 이땡 항영님. 제가 또 8만 원짜리 하거든요. 네. 둘이 사는데 왜 8만 원짜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8만 원짜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코스트코 이런 게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거 사시라. 그럼 코스트코를 뭐로 결제했겠습니까? 현대 카드. 비자 카드거든요. 네. 비자 재미없잖아요. 그거 기다리면 되겠죠. 어떡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생각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모든 것의 편집본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시면 낭패 볼 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편안하게 또 미국 시장 이야기 풀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 숨 이렇게 한번 돌리다 보면은 벌써 시간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예,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예, 됐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시작하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